예, 제49차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늘 건강하시고요. 대통령께서 최근 들어서 경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의도 연구원이 한때 분석해 보니까 경제 이야기는 통없고 매번 북한 이야기만 있었는데 경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대통령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생각하는 건데 그 생각의 저변에 깔려있는 인식을 생각하면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어제 신년회에서 경제정책의 틀을 바꾸는 일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논란이 있더라도 가겠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지금 경제 실패의 프레임을 덮어쓰고 있다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인식이 문제고 그 인식에 영향을 주는 언론도 문제라는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게 프레임 문제입니까? 34만 명에 달하는 청년 실업자가 지금 이것이 사실이 아닌 겁니까? 100만 명에 육박하는 실업자, 또 100만을 넘어서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도대체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까? 언론이 덮어씌운 프레임, 그리고 국민의 생각이 지금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까? 대통령께서 그분들 앞에 가셔서 이것이 사실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잘못된 프레임을, 생각의 프레임이 여러분들이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잘못된 것은 지금 경제 실패의 프레임을 덮어쓰고 있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잘못된 경제인식 프레임이 진짜 문제입니다. 대통령의 인식이 문제고 대통령의 잘못된 경제인식 프레임,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경제를 지금 위기로 계속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왜 이런 프레임이, 대통령이 왜 이런 잘못된 인식의 프레임을 가지고 계실까? 여러 가지 원인을 생각해 봅니다. 경제 현황에 대한 제대로 된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을까? 의심스럽고요. 누군가가 이 경제 문제를 굉장히 왜곡돼서 이야기하고 또 왜곡돼서 받아들이시고 그러시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사회에 하나 단적으로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사회에 지금 저임금, 저소득 근로자와 또 그렇게 해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소득을 조금 더 보장해주면 내수 경제가 활성화돼서 우리 경제가 잘 돌아갈 거다. 경제가 그렇게 단순한 거 아닙니다. 그렇게 단순한 것 같으면 우리 경제가 왜 이렇습니까? 하여간 생각을 좀 새롭게 하고 지금 만일에 우리 경제가 괜찮은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언론이 덮어씌운 프레임이라기 때문에 문제라고 하는 자가 옆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 목부터 치십시오. 그렇지 않고서는 이 경제 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기재부 출신의 전직 엘리트 공무원의 폭로로 지금 새벽부터 수선합니다. 저는 그 청년을 TV 화면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32살 먹은 청년이 4년간 고시 공부를 해서 어렵게 고시에 합격한 청년이 어떻게 그 말하자면 남들이 다 원하는 자리, 기재부의 사무관 자리를 박차고 공직을 내던졌을까? 여러 가지 참 참담한 생각이 듭니다. 이 청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건을 여든 야든 정치적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아마 이 청년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도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분의 정언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더 규명되어야 하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것만 보면 아마 80년대 민주화운동 이후에 최대의 양심선언이 아닌가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이분이 다른 개인적을 위해서 그 잘나가던 공직을 포기하고 방장으로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일신의 안위와 영달을 포기하고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 범민 속에 있다가 감행한 양심선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처럼 절망하는 공무원이 되길 바란다는 이 청년 이분의 말, 이것을 우리가 모두 깊이 새기고 정치적 접근을 배제한 채 오로지 진실 규명해야 되는, 진실 규명하는 작업에 착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회는 국회대로, 감사원은 감사원대로, 언론은 언론대로 정치적 유불리 떠나서 실체적 진실 규명에 나서야 된다고 합니다. 세수가 넘치는데도 정권의 정략적 목적을 위해서 4조 원의 국채를 발행하려 했다면 그 하려고 한 그 자체만 가지고도 이 중대한 문제입니다. 제대로 된 나라인지 묻고 싶을 정도입니다. 김동연 부총리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전 부총리죠. 여러 가지 형편상 어려운 점은 이해하겠지만 이쯤 되면 진실이 무엇인지 입을 여셔야 됩니다. 부총리 지내셨지 않습니까? 국가의 녹을 먹지 않았습니까? 답해 주셔야 됩니다. 30년 가까운 후배가 자기 인생을 걸고 생각을 했습니다. 선배로서 또 윗사람으로서 가만히 숨죽이고 있다는 건 도리가 아닙니다. 진실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민들이 그 용기를 높이 살 겁니다. 끝으로 잠시 한 가지만 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태리 주재 북한 대리대사가 망명을 타진했다고 그럽니다. 북한 체제가 동요하고 있고 불안하다는 하나의 증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북한 체제는 이와 유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협, 이런 것이 잘되면 잘될수록 그 다음에 남북 간의 교류가 확대되고 북한 체제가 개방화되면 될수록 북한 정권은 불안해지고 동요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될 겁니다. 정부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평화라는 것은 이쪽 저쪽 안정된 정권이 있을 때 제대로 우리가 유지할 수 있고 또 구축할 수 있는 겁니다. 한쪽 정권이 불안하면요,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정상적인 국가로 만드는 일, 인권 문제를 포함해서 이런 문제가 제대로 해결돼야지만 북한이 안정된 기반에 서게 되고, 그래야지 평화 문제도 제대로 풀린다는 사실을 정부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만일에 이 대리대사께서 망명을 타진하셨다면 정부는 이런 분을 우리가 모셔오도록 노력을 다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북한과의 관계를 생각해가지고 멈추거나 멈칫거리거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귀하게 모셔야 될 사람을 다른 나라로 가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와서 우리 쪽으로 오신 분들조차도, 탈북 인사들조차도 여러 가지 말하자면 신변의 안전에 그 안전을 걱정한다는 이야기가 듣깁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정부가 반드시 이런 문제 제대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아마 대통령께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저소득 저임금 계층이 너무 많습니다. 이 사람들 소득만 올리면 내수 경제가 활성화돼서 우리 경제가 확확 잘 돌아갈 겁니다. 야, 이걸 왜 몰랐지? 야, 그렇게 하면 간단한 건데.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틀림없거든요. 우리 사회의 저소득 저임금 계층이 많은 거는. 그러니까 아마 가슴이 뛰었을 겁니다. 드디어 아마 새로운 대단한 것을 발견한 것으로 아마 가슴도 뛰고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길로 가야겠다. 남이 안 가본 길, 못 가본 길, 이 길로 가야 되겠다. 이게 정답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거 안 가본 길도 아니고 못 가본 길도 아닙니다. 다
다른 나라에서 수많은 이와 유사한 정책들이 아니면 더한 정책들이 있었거든요. 사회주의 국가들이 이런 정책들 오죽 많이 했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경제라는 것이요, 그렇게 어느 날 가가지고 우리가 못 가본 길이 있고 안 가본 길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다 말하자면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실험해보고 저렇게 실험해보고 다 해오본 거예요. 뭘 안 가보고 뭘 못 가봤다는 이야기입니까? 못 가보고 안 가봤다라는 그 인식을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대통령 생각의 프레임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왜 이거 안 바꾸십니까? 다들 안 이래졌으니까 그 길을 간 나라들의 경우들을 보고, 과도하게 간 경우들을 보고 이것은 아니고 이건 경제 이론에서 어긋난 것이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소득을 갖다가 그 사람들 소득을 올려, 그분들 소득 올려주면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 소득이 어디서 오느냐, 소득이 어디서 오느냐를 걱정해야 된다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답답합니다. 제가 이 새해 뵙도부터 우리가 참 좋은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온 국민이 프레임을 덮어쓰고 있다라고 그러니 참 기가 막혀서 이 말이 잘 나오질 않습니다. 예, 이 새해 뵙도부터 원성을 높여서 죄송합니다.